다음으로 UI를 추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사실 이번 학기에 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이 VR 제작에서는 사실 이 유니티에서 제공을 하는 이 기본 UI를 쓸 일은 잘 없긴 한데, 뭐 그래도 유니티 배우는 과정에서 UI를 또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이라키 창에서 우클릭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 3D 오브젝트만 만들어 봤잖아요. 이제 요 아래쪽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지만 UI가 있습니다. 요 UI 중에서 여기도 보시면 뭐 히스토리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제일 아래쪽에 레가시에 숨겨져 있는 요 텍스트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유니티에서는 이제 이 텍스트 메시 프로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또 뭐 따로 설치하고 막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일단은 텍스트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념적으로는 똑같아요. UI에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레가시의 텍스트입니다. UI의 레가시의 텍스트를 눌러보시면은, 자, 일단 유니티의 이 UI에는 뭐 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일단 UI를 처음 추가하게 되면은 캔버스라는 게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요 아래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UI와 관련된 인터랙션 이벤트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요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어떤 기능을 가진 게임 오브젝트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UI가 화면에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그 레이아웃을 관리하는 캔버스라는 게 추가가 되고, 그 하위에 이 우리가 방금 추가한 텍스트라는 UI가 추가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자동으로 추가가 된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얘를 다시 좀 줄여놓고 스탯은 그냥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캔버스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캔버스라는 게임 오브젝트가 뭔가 보이실 텐데, 그냥 지금 내가 만든 게임 장면은 여기에 있어요. 그쵸?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이 캔버스라는 거 엄청 커다란 이렇게 네모로 표시가 되거든요. 자, 이 캔버스를 조금 더 쉽게 보는 방법은 요 씬 창에 위쪽에 있는 요 2D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UI라는 건 결국에 2D잖아요. 자, 이 2D 화면에 UI가 어떻게 표시될지를 별도로 관리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요 하얀색 네모가 실제 게임 장면에 대응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게임 장면의 위쪽 가운데에다가 텍스트를 표시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텍스트를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텍스트 어딨냐 살펴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끌어다가 가운데다가 놓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 화면에서도 가운데 위쪽에 이렇게 텍스트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니티 이 UI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쓰시려면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UI가 어디에 표시될지를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면, 사실은 그니까 이 앵커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요. 자, 요 인스펙터에 지금 요 미들 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를 눌러 보시면은 저 텍스트가 어디를 기준으로 위치가 설정될 거냐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게임을 하는데 해상도를 굉장히 낮게 설정을 해두고 낮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게임 해상도를 크게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UI를 요 가운데 위쪽에 배치하고 싶어서 X방향으로, 이게 해상도가 낮으니까 뭐 한 50만큼 떨어져 있게 위치해 둬라 라고
설정을 하고 빌드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해상도가 바뀌어서 실행됐을 때는 50만큼 떨어진 위치, 여기에 텍스트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사용자 경험이랑 틀리죠. 내가 원하는 건 텍스트가 이 게임 화면 중앙 위쪽에 있길 바랐는데 그래서 내가 실제 게임 만들 때에는 이 사람이 게임을 뭐 800에 600 해상도로 실행을 하겠지라고 가정을 해서 뭐 지금 아까 50이라고 했지만 뭐 400으로 설정을 해뒀다 치면은 이거를 1920, 1080에서 실행을 할 때에는 그 400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게 했더라도 다른 위치의 UI가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고자 이 앵커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이 UI를 가운데 기준으로 위쪽에 두고 싶으면은 이제 이 텍스트의 위치를 이 가운데 위쪽 앵커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상도가 바뀌어도 가운데 위쪽은 그대로일 테니까 여기에 표시가 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가운데 위쪽 기준으로 하고 싶으니까 이 가운데 위쪽 요거를 누르시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얘가 위치가 변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 텍스트 박스의 위치 자체가 가운데 위쪽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해상도의 경우에도 똑같이 가운데 위쪽에 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제 이 텍스트 괄호치고 레가시라는 게임 오브젝트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캔버스 렌더러라는 컴포넌트, 텍스트라는 컴포넌트, 또 마찬가지로 트랜스폼이 아니라 얘는 렉트 트랜스폼이죠.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주요하게 우리가 이 텍스트가 어떻게 표시될 건지는 이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라는 컴포넌트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얼라이먼트, 정렬 같은 거 우리가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중간에 위치하도록 정렬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뭐 색상 같은 경우에 지금 배경이 조금 어두운 편이니까 흰색으로 해서 조금 더 잘 눈에 띄게 아래로 좀 더 내려줄까요? 이렇게 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글자가 좀 작아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늘려주는데 자 보시다시피 폰트 사이즈가 얼마 이상 커지게 되면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한 이 네모 박스 안에 폰트가 다 안 들어갈 정도로 커지게 되면은 기본 세팅은 개를 화면에 표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에 호리전탈하고 버티컬 오버플로우를 오버플로우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오버플로우 설정하게 되면은 뭐 박스보다 이 폰트 사이즈가 커져도 그대로 표시가 되는 뭐 이런 기능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복잡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니티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 기 때문에 나는 그걸 그냥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뭐 40 정도로 41로 했는데 뭐 이렇게 설정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뭐 섀도우 남아 있나 모르겠네. 섀도우가 아닙니다. 네,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해줄 건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를 표시할 텍스트냐면, 실제 텍스트는 이 텍스트 필드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하면 돼요. 자, 지금 게임 실행한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한 텍스트입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이 숫자를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바꿔주는 건 스크립트로 작성을 할 거고 기본 템플릿만 만들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임은 0 이렇게 일단 템플릿을 작성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번째 텍스트로 컨트롤 D를 해서 얘는 뭐냐면 게임 오버 텍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프레스 R2 리스타트 요런 거를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그런 거죠. 내가 게임을 할 때에는 요게 표시가 되다가 게임 오버가 됐다. 그러면은 얘를 표시하고 얘를 표시 안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액티베이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봤죠.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스크립트로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지 좀 짐작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게 뭐하는 텍스트인지 모르죠. 게임 오브젝트 이름도 잘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위쪽에 시간을 보여주는 이 텍스트는 뭐 타이머 텍스트라고 하고, 이 아래에 있는 애는 게임 오버 텍스트라고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겹쳐 있는데 게임 오버 텍스트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게임 끝냈을 땐 화면 정가운데 표시되도록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정가운데라기보다는 약간 위쪽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까지 해주고, 일단 우리가 게임을 실행했을 때는 게임 오버 텍스트가 보여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게임 오버 텍스트는 디액티베이트 시켜둔 상태로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동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립트를 좀 만들어 볼게요. 어떤 스크립트를 추가를 할 거냐면 이름을 게임 매니저라고 할 겁니다. 자,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스크립트를 머시기 매니저라고 하면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아이콘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근데 얘도 그냥 다른 C# 스크립트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그냥 .cs CS 스크립트입니다. 그냥 얘는 편의상 매니저라는 게 보통은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통은 이제 싱글턴으로도 많이 만들고요. 이 게임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매니저 코드라서 좀 구분하기 쉬우라고, 이것도 유니티 에디터에서 그냥 해주는, 그러니까 보기만 다른 부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얘가 뭐 UI 관리 기타 등등을 할 건데요. 그쵸, 지울 필요 없이. 자, 일단 얘가 사용할 참조들부터 설정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임 오버 텍스트에 대한 참조를 퍼블릭으로 둬서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인, 자, 타임 텍스트를 설정을 해줄 건데요. 자, 지금 빨간 줄이 뜨고 있죠. 이건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이 타입이 텍스트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만든 이 UI 중에 이 컴포넌트의 이름이 텍스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컴포넌트를 지금 참조하려고 텍스트 타입의 컴포넌트다 라고 해서 타임 텍스트라고 해둔 건데요. 이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UI랑 관련된 이 타입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include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어디에 있냐면 유니티 엔진의 UI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추가를 해줘야지 UI 관련된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로 레코드 텍스트는 사용을 안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얘만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프라이빗으로 둘게, 얘를 사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서바이브 타임이라는 놈이랑 불리언으로 is game over라는 변수를 두도록 할게요. 뭐 이름 잘 지었죠? 그래서 얘는 지금 게임 동안 얼마나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거고, 얘는 지금 게임이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즉 플레이어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에 대한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 시작할 때에는 당연히 서바이브 타임을 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플롯이니까 F 붙여주고, is game over는 폴스죠. 게임 방금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두고요. 이제 간단하게 처음에 뭘부터 해볼 거냐면은 내가 지금 게임 하고 얼마 동안 살아남았나를 아까 만들어둔 그 타임 텍스트에다가 표시를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게임 오버가 되지 않은 동안에
서바이브 타임을 계속 증가시켜 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죠? 시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 델타 타임을 계속 누적시켜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게임 시작할 때 0이었으니까 실제 그 리얼 타임으로 몇 초 동안 살아남았는가가 여기에 계속 갱신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해줄 건 뭐냐면요. 이따가 우리가 그 타임 텍스트 컴포넌트 참조를 여기다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임 텍스트의 텍스트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해줄 거냐. 타임이 얼마다 라는 거 굳이 플로팅 포인트로 표시하지 않고 서바이브 타임을 인티저로 바꿔서 표시를 해줄 겁니다. 간단하죠?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 눈치껏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코드 자체는. 아이고, 네. 다시 게임 화면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 추가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빈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이름을 게임 매니저라고 설정을 해준 다음에 뭐 위치는 혹시 모르니까 0,0,0으로 설정하고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참조를 설정해줘야 될 변수가 두 개 있어요. 게임 오버 텍스트랑 타임 텍스트. 우리가 아까 만들어 뒀죠. 게임 오버 텍스트랑 타임 텍스트. 이렇게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잘 동작하나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해보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어가 아이고 죽어버렸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좀 잘못됐네요. 그렇죠? 이 스포너도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스포너가 제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말 나온 김에 수정을 해보자면 우리는 이 맵에다가 로테이터를 달아두어서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 뷰렛 스포너도 맵의 일부분으로 차일드로 이렇게 하이라키를 바꿔주게 되면은 같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좋아요. 수정 간단하게 또 하나 해봤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가 잘 피하고 있는 동안은 아이고 어렵네요. 시간이 아이고 어쨌든 게임이 흘러가는 동안 시간이 계속 추가가 되고 그게 화면에 표시되는 것까지 이렇게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자 유니티 에디터의 인스펙터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존 시간 표시하기까지 한번 작성을 해봤고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